60세 이후에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는 평범한 채소가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사과를 잘못 먹으면 단 2개월 만에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이 댓글로 놀라움을 표시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먹은 사과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들수록 고기보다는 싱싱한 나물과 채소를 듬뿍 챙겨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를 넘기는 순간 어제까지 몸을 살리던 보약 같았던 채소가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도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72세 김옥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이나 담배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고 매일같이 신선한 채소를 정성껏 갈아서 주스로 드시며 자신의 건강을 누구보다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몸에 좋다는 야채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다 녹아내린 건가요? 원인은 바로 잘못된 정보와 무지였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에 별다른 통증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채소 섭취는 혈액 속에 칼륨과 수산염 같은 독소를 과도하게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결국 심장의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온몸을 퉁퉁 붓게 만들며 결국에는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장투석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김옥순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단이 오히려 내 소중한 몸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소중한 신장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숫자 1은 단순히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겠다는 위대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옥순 어르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신장 파괴 채소 4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반대로 이미 죽어가는 신장의 세포를 다시 깨우고 기적 같은 회복을 돕는 자연 치유 채소 6가지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관리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딱 10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운영되고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에게 비싼 검사를 권하고 거대한 기계에 의존하는 투석을 시작하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채소 한 접시를 바꾸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자연 치유의 방법은 그들에게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 숨기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 유지의 핵심 장기이죠.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하고 튼튼해서 웬만큼 무리한 음식이 들어와도 거뜬히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생명 성적표입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젊은 시절에 비해 절반 수준인 50%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50년 이상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온 낡은 정수기,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신장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전체의 80%가 망가져서 거의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우리 몸에 단 한 번의 통증조차 보내지 않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가락이 유독 부어있지는 않나요? 저녁에 신발을 벗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지는 않습니까?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거나 색이 평소보다 탁해졌다면 그것은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방치하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왜 식단을 당장 바꾸어야 하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신장을 안쪽에서부터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너무나도 무서운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3가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어떤 비싼 보약도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적은 바로 칼륨입니다. 원래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필터가 절반 이상 망가진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칼륨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과 능력이 떨어진 신장은 넘쳐나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심장 근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채소가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시나요? 두 번째 적은 수산염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이것은 신장 안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특정 채소들에 이 수산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장 속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치 깨끗한 정수기 필터 안에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를 계속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터는 찢어지고 신장 기능은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적은 인입니다. 이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혀버리는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결국 신장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 3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무턱대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며 신장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분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보낸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위험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채소와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6가지 기적의 채소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명단은 여러분의 냉장고를 당장 정리해야 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신장 파괴범 4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채소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필터가 낡아버린 60세 이후에는 약이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에게 시금치는 보약 같은 존재였죠.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는 채소로 알려져 빈혈이나 뼈 건강을 위해 평생 챙겨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시금치는 소리 없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무려 558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전체 칼륨량의 20%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이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겠다며 매일 아침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소문에 점심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고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을 챙겨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는 7점,
5mg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장이 멈출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칼륨 조절 약만 처방해 주었지만 이철수 어르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식단의 비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금치 속의 과도한 칼륨은 낡은 신장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을 독성 상태로 만들어 심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인 토마토가 왜 신장에 나쁘냐며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이나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채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튼튼한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100g에는 237m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무엇보다 토마토 특유의 산성 성분이 신장 점막을 자극하고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토마토 주스나 각종 요리에 들어가는 농축된 토마토 소스는 칼륨 농도가 몇 배로 높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68, 새 최영희 어르신은 피부를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났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근육과 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당장 끊으라고 권유해드린 지 일주일 만에 신기하게도 평생을 괴롭히던 다리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마시는 토마토 주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녹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채소는 사탕무입니다. 최근 혈관 건강과 비트 뿌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사탕무 가루나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탕무는 수산염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금치 다음으로 많은 수산염이 들어있는 이 채소는 신장 안에서 날카로운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결석이 생기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여 신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75 세정영수 어르신은 당뇨 관리를 위해 비트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다가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안에 커다란 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돌들이 신장세포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영수 어르신은 당뇨를 잡으려다 신장을 잃을 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사탕무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서 즐겨 먹는 고구마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간식이죠. 하지만 고구마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 속의 풍부한 칼륨과 당분은 신장 여가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이 됩니다. 대구의 76세 김순희 어르신은 겨울 내내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몸 전체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호소하셨죠. 신장 기능을 검사해보니 이미 신부전 중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신장을 지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생 좋다고 믿어왔던 채소들이 노년의 신장에는 오히려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신장 수치가 나빠졌으니 조심하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왜 위험한지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건강한 식단으로 스스로 회복하기보다는 결국 병원을 계속 찾아와 치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무지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채소인 시금치, 토마토, 사탕무, 고구마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단에서 제외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6가지 자연치유 채소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채소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수천만 원짜리 약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두 번째 명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위험한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망의 뜸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만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하늘이 내린 천연 치료제라고 불릴 만큼 신장에 좋은 기적의 채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6가지 채소 명단은 죽어가는 신장의 세포를 다시 깨우고 기적 같은 자연 치유를 돕는 진정한 생명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려내는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배추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배추 없는 식사는 상상하기 어렵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배추는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고마운 채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금치가 100g당 558mg의 칼륨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배추는 겨우 142mg에 불과합니다. 시금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배추는 신장에 해로운 수산염도 거의 들어있지 않아 결석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세 최인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신부전 초기에 접어들어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시금치를 끊고 배추를 중심으로 식단을 다시 구성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배추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국으로 끓여 드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정기검사 결과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놀랍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추는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는 최고의 보약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서양식 배추라고 불리는 양배추는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인데 양배추 속의 이 성분이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줍니다. 또한 칼륨 수치가 170mg 정도로 매우 낮아 신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인천의 74 세방미연 어르신은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 항상 몸이 붓고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양배추를 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6개월 후 박미연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얼굴색이 몰라보게 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소변의 거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느껴지던 부종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양배추는 신장을 보호하는 단단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채소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천연 항생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요로 감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통해 신장에 침투하는 세균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습니다. 칼륨 수치 또한 131mg으로 매우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이영철 어르신은 잦은 요로 감염으로 인해 항생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니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분에게 매일 마늘을 구워서 2-3알씩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영철 어르신은 더 이상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요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준 덕분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무수히 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곧 신장 건강입니다. 양파를 자주 섭취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맑아지고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칼륨은 146mg으로 역시 저칼륨 채소에 해당합니다. 부산의 71세 조성숙 어르신은 신장 수치가 나빠지면서 기운이 없고 늘 지쳐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모든 요리에 양파를 듬뿍 넣고 특히 양파를 볶거나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2개월 만에 조성숙 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파의 항염작용이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에너지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채소는 꽃 양배추라고 불리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에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간과 신장의 해독 단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몸속의 발암물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칼륨 수치는 141mg으로 매우 착한 채소입니다. 광주의 75세 이명희 어르신은 신장질환이 꽤 진행되어 투석 직전의 위기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엄격한 저칼륨 식단을 시작하면서
콜리플라워를 주식처럼 활용하셨습니다. 콜리플라워를 쪄서 밥 대신 드시거나 요리에 적극 활용하신 지 6개월 만에 신장 여과 수치가 믿기 힘들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식단의 기적이자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채소는 아니지만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신장 질환자의 무너진 면역 체계를 다시 세워줍니다. 일반적인 버섯은 칼륨 수치가 100g당 90mg 수준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채소 중 가장 낮습니다. 특히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77세 김은희 어르신은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매달 감기를 달고 사셨고, 그럴 때마다 먹는 감기약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다양한 버섯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1년 후 김은희 어르신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지셨고 신장 기능 또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버섯은 우리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 젊음의 묘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배추, 양배추, 마늘, 양파, 꽃양배추, 버섯, 이 6가지 기적의 채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고마운 채소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 몸의 신장을 스스로 살리는 치유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시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치유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실한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데 칼륨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못 먹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사용하십시오. 채소를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친 후 그 물은 반드시 버리고 요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칼륨을 50% 이상 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실전 신장 관리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약들이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생명의 원칙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완벽하게 복구하는 마지막 단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장을 살려내는 기적의 6가지 채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천연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신장 회복의 마지막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고만 하거나 혹은 무조건 줄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신장 필터가 스스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병원조차 놀라게 만든 강력한 천연 치유 비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비법은 바로 보리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생수 대신 드시던 그 보리차가 신장에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보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액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신장의 압력을 낮추어 필터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경기도 부천의 73세의 최승훈 어르신은 고혈압과 초기 신부전으로 고생하셨지만 매일 아침 정성껏 끓인 보리차를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2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흑마늘입니다. 마늘을 숙성시킨 흑마늘은 생마늘보다 알리신 성분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신장은 혈액이 잘 돌아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대구의 76세 이재훈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으나 매일 식후에 흑마늘 2-3알씩을 꾸준히 섭취하며 신장의 항산화 능력을 키우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 수치와 함께 신장 여과 수치가 동시에 호전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흑마늘은 약해진 신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생명의 기운입니다. 3번째 비법은 우리가 옥수수를 먹을 때 버리는 옥수수 수염입니다. 이것은 동의보감에서도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다스리는데 최고로 꼽는 약재입니다.
신장 질환자들은 자주 몸이 붓고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통받습니다. 이때 약국에서 파는 이뇨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만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수분과 독소를 배출해줍니다. 부산의 74세 김민주 어르신은 다리와 손이 자주 부어 신발조차 신기 힘드셨지만 옥수수 수염을 말려 차로 끓여 드신 지 여름 한철 만에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인위적인 약물이 아닌 자연의 힘이 신장을 스스로 치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검은 참깨와 검은 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 검은색 음식은 신장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검은 참깨 속의 리그난 성분은 신장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아주 많이 망가진 분들에게는 콩과 참깨 속에 칼륨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12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첫 번째 삶은 물은 버리고 다시 끓여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에 해로운 칼륨과 인을 대폭 줄이면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영양소만 골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71세 이순정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검은 참깨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며 골밀도와 신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씨를 추천합니다. 아마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신장은 결국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의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아마씨를 곱게 갈아 밥에 뿌려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광주의 71세 김영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마씨 한 숟가락으로 신장 건강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신장을 살려낼 수 있는 수많은 자연의 선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약들에만 의존하며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연의 재료들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고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어온 감기약이나 진통제가 어떻게 우리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명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 재료로 신장을 살리는 방법을 알았더라도 이것을 모르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 먹는 약들입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주고 감기에 걸리면 독한 약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신장 필터를 얼마나 처참하게 찢어놓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순식간에 차단하여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무심코 삼킨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명의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터뜨립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십시오. 짠맛이 그립다면 소금 대신 식초나 마늘, 그리고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기가 기력을 보충해준다고 믿으며 매일 육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요독을 쌓이게 합니다. 고기 대신 달걀 흰자나 흰살 생선, 그리고 두부 같은 맑은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몸의 근육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성분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유제품,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이는 신장이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힙니다. 혈관이 굳으면 신장은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할 대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보약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숨이 약간 차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여과 기능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 주변을 산책하는 작은 시작이 기적을 만듭니다. 5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검진과 수치 확인입니다.
신장은 80%가 망가져도 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몸 상태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며 내 몸을 완전히 바꾸어 보겠다고 결심하셨나요? 3개월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변화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연한 의지가 낡은 신장 필터를 새 것처럼 되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떤 약을 멀리하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신장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어 신장을 보살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식단을 차려야 하는지 마지막 실전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주방과 식탁에서 실천해야 할 3단계 생명보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감한 비우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으며 가득 채워두었던 신장 파괴범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금치와 토마토, 그리고 사탕무와 고구마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것들을 아까워하며 한 입이라도 더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낡은 신장 필터에 독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양보하거나 처분하여 일단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적의 채우기입니다. 비워진 냉장고 자리에 신장의 세포를 살려내는 기적의 채소들을 가득 채우십시오.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마늘과 양파와 꽃양배추를 시장에서 넉넉히 사오십시오. 특히 마늘과 양파는 신장으로 가는 미세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천연 약재이니 매일의 식단에 빠지지 않게 기본 식재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버섯 또한 저칼륨 식단의 핵심이니 항상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치유의 조절하기입니다. 신장 필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국형 조리법을 생활화하십시오. 어떤 채소든 요리하기 전에 최소 2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담가두었다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칼륨을 녹여낸 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데친 물은 절대로 드시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생존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3단계 원칙을 적용한 신장 회복 하루 식단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밤새 쌓인 신장의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십시오. 식사는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에 계란 흰자 찜과 데친 배추나물을 곁들이십시오. 점심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조기나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 구이와 양배추 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흑마늘 두세 알과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챙겨 드시면 부종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두부 스테이크 한 조각과 다양한 버섯 볶음으로 가볍게 식사하며 밤새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알려드린 대로 나쁜 것을 하나씩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길었던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차가운 기계 소리가 들리는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채소들로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지, 그 모든 결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동시에 기적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80%가 망가졌더라도 남은 20%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식단을 바꾼다면 신장은 반드시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위대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음식이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해지겠다는 여러분의 간절한 의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음식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진실을 몰라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치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신 모든 분은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삶을 활기차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